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러져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장애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침으로 전남 지역 조선업계도 인력 감축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당 구도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혼합이 경제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그린 창극이 내일부터 광주 문예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최근 잇따라서 학교나 통학버스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박모 양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박 양은 감기약을 먹고 보건실에서 쉬고 있다가 몸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병력 관리가 되질 않다 보니 보건실에서도 제때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이 아이가 그전에 사전에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이달 초에 또 다른 장애인 학교에서는 초등 2학년인 박모 군이 통학버스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박 군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내나 등하굣길에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모가 공개를 꺼려하는 것과 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가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장애 교육 전문가들은 특수보조 교육 인력을 확충하고 개인별 질병 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업의 위기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남의 조선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업체들은 그래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며 활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대불산단 입주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의 심각한 불황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올해 조립할 물량이 100만 톤이고 25%를 사외로 발주할 예정이지만 상반기 수주를 못하면 당장 내년 일감이 크게 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50% 감소가 당연되고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안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대형 조선시장과 달리 외국의 중소형 조선시장은 수요가 많고 지금 설비로 작업할 수 있지만 은행 지급 보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번에도 70척 발주를 하지만은요, 저희들 알지를 못 끊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중소형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데 필요한 혼용 플로팅 도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요트와 여객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시장도 열려 있다며 생산비 절감에 맞는 표준 설계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숙식 제공과 미숙련 등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들의 조직적인 이직이 경영을 위협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조기 지정과 업종 전환, 대출금 이자 차액 지원 등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남에서 조선업은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전남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사무중공업이 확보한 일감은 22개월치뿐. 외주 물량이 줄면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전남 서부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93%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단 대량 실직 문제가 우려가 되고요. 또 이 대량 실직이 이루어지면 우리 목포 지역 또는 영암 이 지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전남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반면 개인 소득은 최하위입니다. 철강과 제철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장치 산업 중심으로 전남의 산업이 꾸려진 탓입니다. 농어업 분야 비중도 높고 사회 간접 자본과 서비스업 비중은 낮아 산업 구조가 전국 상황과는 다릅니다. 실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고령화 속에 갈수록 줄고 있고 취업 인력의 질을 반영하는 청년 취업자 비중도 낮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이쪽 지역에 불러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전략 사업을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 농어민들이 1차 산업 현장에 버텨주면서 전남은 그나마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이 많아 미래 성장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번 총선, 호남은 종전 양당 구도를 깨고 3당 경쟁 체제를 이루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만이 아닌 경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험 무대는 호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 창업의 3대 혁명을 이루고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당시 대한민국을 바꿀 핵심 의제로 제시했고 그 시작을 원내 교섭단체 구성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그 혁명의 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 대표의 이 같은 인식과 제안은 친환경 차와 반값 일자리, 문화전당 등 광주가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와 상당 부분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총선 호남 서권을 계기로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안 대표가 제시한 3대 의제를 실현할 판이 깔린 것인데 그 시험 무대는 광주 전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대 혁명의 주요한 기반들이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이 갖추어진 지역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호남에서 시작된 정치혁명이 산업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엔 원구성 협상 때부터 지역 의원들을 지역의 이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등 당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전제돼야 지역의 핵심 의제를 만들고 정부 예산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만드는 지역사회 내부 주체들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발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나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 내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이번 총선 녹색혁명의 시원지로서의 역할을 한 호남. 정치적 돌풍만이 아닌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송암산단, 첨단산단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로 육성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320억 원이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도와 한전, 기초전력연구원 등이 참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삼성의 자동차 전장 사업 유치를 위해 범시민 유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동차 전장 사업 유치가 총선 공약으로 나왔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광주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삼성전장 사업 유치를 위해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시의회 의장이 오늘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4월과 5월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 예산 120억 원을, 광주시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 120억 원을 각각 지원한 뒤에 차후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이 창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웅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고뇌도 담았다고 합니다. 내일이 충무공 탄생일인데
첫 공연도 내일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였던 노량해전. 마침내 조선을 지켜낸 이 마지막 해전에서 장군은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12척의 배로 진도 앞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삶이 창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강렬한 음악, 실력파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무대 연출은 영화에 뒤지지 않는 사실감을 선사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아주 조화스럽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한국적인 선율, 그다음에 창극의 무한한 가능성, 이걸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의 이순신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들의 전사를 지켜보며 고뇌하는 인간 이순신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위대한 업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을 많이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충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국극단이 올해 첫 정기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는 창극 이순신.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1년여의 내부 갈등을 벗어던지고 부활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튼튼 먹거리 탐험대가 운영됩니다.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발대식을 갖고 푸드트럭에서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튼튼 먹거리 탐험대는 푸드트럭 안에 조리 실습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영양과 식품위생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전국 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순에서 허그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동신대학교 실감미디어 기반조성 사업단이 드론과 VR 등을 이용해 지역 콘텐츠를 만들 인력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